안녕하세요, 스페서입니다. NBA 2019-20 시즌 트레이드 기간이 끝났습니다. 데드라인 전에 트레이드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전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거달라랑 윈슬로우 트레이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저스티스 윈슬로우, 디온 웨이터스, 제임스 존슨을 받게 되고 마이애미 히트는 안드레 이고달라, 솔로몬 힐, 제 크라우더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나왔던 1라운드 픽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고 다닐로 갈리날리도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즐리스는 디온 웨이터스를 데리고 있을 생각이 없다고 해요. 지미 버틀러는 히트의 트레이드에 대해 우리는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팀은 최고의 팀과 붙을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는 받은 제임스 존슨을 팀버월브스로 보냈고 대신 고기쟁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즐리스는 조던 벨을 받고 브루노 카버클러를 휴스턴 로켓츠로 보냈습니다. 양팀 서로 2라운드 픽도 포함되었다고 해요. 멤피스가 이번에 엄청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LA 클리퍼스, 뉴욕 닉스, 워싱턴 위저즈 3팀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클리퍼스는 마커스 모리스랑 아이자이아 토마스를 받고, 위저즈는 제롬 로빈슨을 받고, 닉스는 모하 클리스랑 2020년 1라운드 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자이아 토마스 같은 경우 클리퍼스가 데리고 있지 않고 방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랑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피스톤즈는 브랜든 나이트, 존 헨슨이랑 2라운드 픽을 받았고, 캐벌리어스는 안드레 드러먼드를 받았습니다. 드러먼드는 트레이드 소식이 나오고 트위터에 글을 썼는데, 내가 NBA에 대해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NBA에서 친구나 충성심이 없다는 것이다. 내 심장과 소울을 피스톤즈에 바쳤는데 나한테 언급 한 번 없이 이렇게 트레이드 된 거에 이건 진짜 비즈니스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트로이트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전 피스톤즈가 왜 이 트레이드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연 이게 진짜 피스톤즈가 받을 수 있었던 제일 좋은 그런 딜이었을까요? 이거 딜이 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캐벌리어스는 이제 케빈 러브랑 안드레 드러먼드 둘이서 리바운드를 다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즈는 팀 프레이저를 웨이브했습니다. 그리고 레지 잭슨은 잘하면 바이아웃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레지 잭슨은 올해가 계약 마지막인데 바이아웃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클리퍼스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휴스턴 로켓츠가 캐벌리어스에 트리스탄 탐슨을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연봉을 맞출 수가 없어서 못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톰슨 바이아웃을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캐벌리어스는 알폰조 맥키니랑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포틀랜드 블레이저스랑 애틀란타 호크스 트레이드가 나왔습니다. 블레이저스는 돈을 받고 호크스는 스칼 라비시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호크스는 이름은 센터만 몇 명이죠? 갑자기 센터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호크스는 네네를 방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호크스는 클리퍼스에게서 데릭 월튼 주니어를 영입했고 클리퍼스는 돈을 받았습니다. 뉴욕 닉스는 다음 구단 사장으로 리온 로즈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온 로즈는 선수들 에이전트로 예전에 르브론 제임스의 에이전트였고 현재는 데빈 부커, 칼 앤서니 타운즈, 카멜로 앤서니 등 여러 선수들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구단주 제임스 돌란이 뉴욕 팀을 안 판다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닉스 팬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LA 레이커스는 만약 데런 콜린스를 영입하지 못하면 다음 주쯤에 J.R. 스미스를 오디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입한다는 건 아니고 오디션입니다. 워싱턴 위저즈는 조던 맥레를 덴버 너게츠로 보내고 샤바즈 네이피어를 받아왔습니다. 네이피어 오늘 위저즈에서 아주 잘했죠. 그리고 여러 팀들이 원한 위저즈의 다비스 베르탕스는 위저즈가 2개의 1라운드 픽을 원해서 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베르탕스 주고 1라운드 픽 2개 가져오려는 거는 좀 욕심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필라델피아 식서스는 제임스 애니스를 올랜도 매직으로 보내고 드래프트 2라운드 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식서스는 트레이 버크를 웨이브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대형 트레이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랑 미네소타 팀버월브스의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팀버월브스는 디안젤로 러셀, 제이콥 에반스, 오마리 스펠맨을 받았고 워리어스는 앤드류 위긴스 2021년 1라운드 보호 픽과 2021년 2라운드 픽을 받았습니다. 아마 트레이드 되지 않을 거라고 뉴스가 나왔던 디안젤로 러셀이 트레이드 됐어요. 워리어스 단장 박 마이어스가 워리어스가 브루클린 네츠한테 41점 차로 지는 거 보고 러셀 트레이드를 결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에 대해 워리어스 팬들은 여러 반응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많은 트레이드 반응은 이 트레이드 뭐냐, 러셀하고 스펠맨 주고 데리고 온 게 위긴스밖에 안 되냐 라는 반응이 아무래도 제일 크고, 박 마이어스가 여태까지 잘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생각이 있어서 이런 트레이드를 했을 거다, 한번 믿어보자 라는 반응들도 있습니다. 위긴스는 리그 들어오기 전에 포텐셜이 정말 높았던 선수고, 그리고 리그에서 처음 3년은 매해 그런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죠. 워리어스에 가서 스티브 커 감독한테 많이 배우고, 게을러지면 옆에서 드래먼드 그린이 화내고, 그리고 매일 열심히 하는 스테판 커리와 클레이 톰슨 모습을 보면 위긴스의 포텐이 터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티브 커 감독이 앤드류
위긴스를 어떻게 쓸 생각인지 얘기했습니다. 위긴스한테 맡길 역할이 위긴스가 여태까지 NBA에서 맡아온 역할하고는 다를 거다. 미네소타 팀버우즈는 위긴스가 스타처럼 플레이를 해야만 했던 팀이었고, 우리는 위긴스한테 스타가 되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벌써 스타 선수들이 있고 위긴스는 옆에서 한 선수로서 팀을 위해 플레이를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팀버우즈 같은 경우 일단 그렇게 원하던 디안젤로 러셀을 영입을 했고, 칼 앤서니 타운스도 베스트 프렌드가 와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명 다 공격은 정말 잘하지만 둘 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명이 이 팀버우즈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겠죠. 워리어스는 마키스 크리스랑 투웨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키스 크리스는 방출됐다가 계약했다가 방출됐다가 계약했다가, 이거 조금 짜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워리어스는 카이 보우맨이랑 단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후안 토스카노 앤더슨을 빈자리로 넣을 선수로 계약했습니다. 베이 지역에서 잘하는 선수고 산타크루즈 선수입니다. 그리고 워리어스는 잭 노벨도 계약했습니다. 노벨은 11일 계약이라고 하고 3점을 잘 쏘는 선수죠. 마빈 윌리엄스가 샬럿 호넷이랑 바이아웃을 하고 미러키 벅스랑 계약할 거라 합니다. 네 팀 트레이드 소식이 나오고 PJ 터커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재밌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셀틱스에 남고 싶다, 트레이드 안 되면 좋겠다 하고 말한 에너스 칸터도 트레이드 안 돼서 기쁜 마음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2020년 올스타 양팀 주장들 야니스와 르브론이 팀을 뽑았습니다. 먼저 주전 선수들을 뽑았는데, 야니스 팀은 야니스, 조엘 엠비드, 파스칼 시아컨, 캔바 워커, 트레이 영이 되었고, 르브론 팀은 르브론, 앤서니 데이비스, 카와이 레너드, 루카 돈시치, 제임스 하든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주전만 보면 그냥 동부 컨퍼런스 대 서부 컨퍼런스가 되는 건데, 야니스가 왜 이렇게 뽑은지 모르겠습니다. 벤치 선수들은 야니스 팀 크리스 미들턴, 뱀 아데바요, 루디 고베어, 지미 버틀러, 카일 라우리, 브랜든 잉그람, 도너반 미첼이 뽑혔고, 르브론 팀은 데미안 릴라드, 벤 시몬스, 니콜라 요키치, 제이슨 테이텀, 러셀 웨스트브룩, 크리스 폴, 도만타스 사보니스가 뽑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르브론 팀이 좀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데미안 릴라드가 2020년 올스타에 음악 공연을 할 거라고 합니다. 릴라드는 래퍼니까 아마 랩을 하겠죠. 어제 휴스턴 로켓츠 대 LA 레이커스 경기 보셨나요? 과연 센터 없이 로켓츠가 레이커스 상대로 어떻게 플레이를 할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 경기가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경기 보면서 레이커스 수비가 계속 아쉬웠는데, 수비 코너 쪽에 두 명을 배치해두고 제임스 하든 더블 팀을 안 가면서 2대2나 3대3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임스 하든이 경기 중에 엄청 핫해져가지고 1대1로 더 이상 못 맞겠다 싶으면 더블 팀을 갔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왜 더블 팀을 안 가는 게 좋냐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하든이 뭐 혼자서 80점, 90점 이렇게 넣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지쳐서 그렇게 넣을 수가 없고, 이 하든을 제외한 선수들 중에 웨스트브룩 말고는 대부분 이 로켓츠 선수들이 캐치앤슛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와이드 오픈 슛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경기 내내 같은 방법으로 너무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덴토니 감독이 평소에는 8인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9명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8명과 9명 로테이션이 선수들한테 주는 이 피로도는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특히 주전 선수들한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로켓츠가 8인이 아닌 9인 로테이션으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경기가 재밌어서 로켓츠가 과연 오늘은 선즈 상태로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인가 궁금해서 봤는데, 일단 웨스트브룩이 결장을 했고, 그리고 에릭 고든도 다쳐서 거의 못 나왔기 때문에 큰 점수 차로 졌습니다. 그래도 어제 강팀 레이커스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로켓츠 선수들이 다 건강하기만 하다면 로켓츠가 NBA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켓츠 단장 데릴 모레이가 클린트 카펠라를 트레이드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모레이는 요즘 NBA 규칙으로는 어차피 빅맨이 림을 수비하는 게 엄청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슈퍼스타 2명이 있고 그 슈퍼스타 2명을 도와줄 수 있으면서 덴토니 오펜스에 잘 맞는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었다. 그리고 여기에 딱 맞는 선수가 로버트 커빙턴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커빙턴을 영입할 수 없었으면 다른 선수하고는 클린트 카펠라를 트레이드하지 않을 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레이 단장은 로켓츠가 이 스타일로 진짜로 우승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사치세를 줄이기 위해서 트레이드를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앞으로 NBA 팀들이 로켓츠를 상대할 때마다 어떤 작전을 준비해서 오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NBA 2019-20 시즌 트레이드 기간이 끝났습니다. NBA 소식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소식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run through the money, the pressure be calling. Left on my blessings, I feel like I'm falling. The birdie is back. Tell me I'm garbage, I'm going through something, that's why I ain't calling. Phone and progression, it's all that I wanted. The phone and affection, I summon and dub it. Cause bitch, I got problems on problems on problems on